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부터 한국의 식문화, 동요까지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 이전에는 고구려를 포함한 한국의 고대, 중세 역사를 중심으로 중국은 우리 역사를 통째로 뺏기 위한 동북 공정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오의 왕씨성과 송씨성의 아차러사 두 대인이 나를 예빈관에서 대접하고는 묻기를 당신 나라는 무슨 장기가 있어서 능히 수나라,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한 장수가 군사를 부리는데 방법이 있었으므로 병졸된 사람들은 모두 윗사람을 친애하고 장상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고구려는 한 작은 나라로서도 오히려 천하의 100만 군사를 2번이나 물리쳤습니다. 지금은 신라, 백제, 고구려를 합쳐서 한 나라가 되었으니 물산은 많고 땅은 크며 재물은 넉넉하고 군사는 강성하며 충성스럽고 지모 있는 선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표의 기행록의 일부입니다. 줄여서 표의록이라 불리는 이 책은 1487년 11월 12일에 추세 경차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부친상을 당한 최부가 1488년 윤 1월 3일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배로 바다를 건너는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의 절강성 영파부 해안에 도착한 후에 6개월 동안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성종은 최부에게 그 과정에서 명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책으로 기록하라 명을 내렸고 최부는 어명을 받들어 표의 기행록을 쓰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표의록은 신분이 불명확한 인물이 쓴 공신력이 떨어지는 책이 아닌 조선시대 엘리트가 직접 겪은 것을 왕의 명령으로 기록한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입니다. 앞에서 나온 표의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인의 조상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자신들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우기는 것처럼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명나라 관리들이 조선 관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수당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냐고 물어보질 않았겠죠. 또한 최부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조선의 역사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한 자긍심과 이 세 나라가 조선이라는 국가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역사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당의 공격을 막은 고구려의 강한 이미지가 천년이 지나 조선까지 이어졌고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을 강국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왜란이 발발하자 명나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구려를 이은 강국 조선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선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국은 고구려 때부터 강국이라 일컬어졌는데 근래에 와서 선비와 서민이 농사와 독서에만 치중한 탓에 이와 같은 변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조선의 나약함과 못남이 드러난 역사 기록이지만 이 대목에서 명나라는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가 아닌 조선의 역사, 즉 한국의 역사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계일기에서는 고구려가 조선의 역사로 명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만 보아도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닐 뿐더러 수당과 맞서 이긴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뻔뻔하게 물량과 우기기로 우리의 역사를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학자 중에서 고구려의 영토와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오히려 고구려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가 아닌 한중 어느 역사도 아닌 역사 속에서 존재하다 사라진 제3인 역사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중국의 돈을 받아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으로 넘기기 위해 동북 공정에서 출발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연구 및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